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지금 폴란드 새 총리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우리와 맺은 계약을 폴란드 측에서 파기하기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네, 요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 요게 핵심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대로템의 악재가 떠가지고 상당히 그 기분이 언짢으실 텐데요. 우리가 또 다른 돌파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롯템과는 별도로 연말에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그 영상 후반부에는 잠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현대로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폴란드 투스크 총리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요. 지금 8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투스크 폴란드 총리 8년 만에 정권 교체 다 나오죠. 기사 보면 다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총선 후에 계약이 모두 무효다. 한국 무기 계약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건의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봤는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방산주들이 그 건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통령. 예. 여러분 지금 총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투스크 총리는 총리예요. 대통령이 그 계약권 파기하는 데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법안 파기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기사를 제가 하나 갖고 와 봤는데요. 한국 방산계약 불통 우려가 있다. 막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좀 보면 요건에 대한 재료가 좀 나옵니다. 자, 법적인 부분은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BBC 방송, 영국 BBC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단 임시정부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을 거.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불안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0월 15일 총선 이후 계약을 무효화할 가능성을 언급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발효가 되려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이걸 의회에서 파기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만큼 의석이 충분하지는 않다.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계약을 전부 그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100%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국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바뀌었다고 국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모험을 폴란드 총리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의회에서 그 계약 파기를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실행할 수가 없다는 논리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점들도 있고 특히 아까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국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새 총리가 자기 의지대로 모든 계약을 파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현대로템에 대한 외인 수급 자체가 많은 물량을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37,000주라고 한다면 많은 물량을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과거에 보면은 물량을 많이 매도한다면 18만 주, 51만 주, 20만 주, 이런 정도가 많은 물량이지. 이 정도면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낙폭 자체도 이 정도의 낙폭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데미지를 느끼고 외인들이 파괴적인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현대로템이 이 공매가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공매가 신규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누르는 힘이 그렇게 강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우리가 이를테면 현대로템에 한번 지금 공매도 현황을 한번 봅시다. 자,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한 101만 주 있어요. 101만 주. 이거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절대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그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 숏 커버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를 더 가속화시켜서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가가 내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숏 커버링이 내려오는 데 대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숏 커버링 그 공매 세력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렸다고 한다면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주가 때문에 여기서 숏 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규 공매도는 안 돼. 그죠? 신규 공매도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공매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상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숏 커버링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숏 커버링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데 오히려 도움을 좀 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101만 주 정도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절대 작지 않은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대통령 거부권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의 경우 그 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파기를 하기도 어렵고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기분이 좀 오늘 많이 나쁘실 텐데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거부권이라든가 또는 이 공매도 잔량 101만 주건에 대한 앞으로의 그 수급적인 동향, 기타 다른 재료,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잘 모아서 신속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도움을 드려야죠. 예, 안 그래요? 네. 요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요, 현대 로템, 그냥 로템이라고만 해도 좋아요. 네, 로템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요번 그 건에 따른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빠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매매 사인 물론이고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소통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사인을 좀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통을 제가 하게 해드릴 거고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밑에 부분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로템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서 우리 한번 이 위기를 잘 넘겨보자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 아시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연말 대박 주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이 종목에서는 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